그동안은 카페인 90% 이상 제거 시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원두 기준 잔류 카페인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카페인 생산국의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식약처가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원두 기준 잔류 카페인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인 원두가 가진 카페인의 절대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제거율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생두에 카페인 함량이 많을 경우 최종 커피에도 남는 카페인이 제법 존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 시중 프랜차이즈의 디카페인 커피 중 일부는 일반 커피의 4분의 1 수준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게 식약처의 조사로 몇 차례 확인이 되었죠. 디카페인 커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디카페인 처리 효율은 공정 조건, 압력, 시간, 온도, 그리고 생두의 카페인 함량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96에서 97% 정도의 제거가 가능하고 특정 프로세스에서는 보다 정밀한 환경 제어를 통해서 99.9%까지 제거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잔류 카페인 0.1% 이하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처리 전 생두의 카페인 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96% 제거율이면 카페인 1%짜리 생두는 0.04%로 떨어지지만 2%짜리 생두는 0.08%로 남습니다. 같은 처리율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아라비카 품종은 0.8에서 1.7% 정도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어서 96% 이상 적정 효율로 처리하면 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카페인 생산국의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콜롬비아는 카스티오와 콜롬비아 품종이 대표적이에요. 두 품종 모두 카티모르 계열 하이브리드로 커피 녹병에 강한 저항성을 지녀 생산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평균 1.5에서 2.0% 수준의 카페인 함량을 가집니다. 브라질은 카투아이, 문도노보, 오바타 등이 주류인데요. 카투아이와 문도노보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 아라비카 하이브리드이며 이 카투처럼 로부스타 유전자가 포함된 품종이나 로부스타 품종인 코닐론 커피의 생산량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품종들은 수확량이 높지만 카페인 함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앙아메리카 대륙은 기후변화와 커피 녹병 피해로 인해 카티모르, 파라이네마, F1 하이브리드 같은 내병성 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안정되지만 카페인 함량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주요 로부스타 생산국이지만 최근에는 아라비카, 로부스타 하이브리드 품종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이처럼 생산성 중심의 하이브리드 품종 확산은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디카페인 기준은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며 처리 방식과 생두의 특성, 그리고 산지의 품종에 따라 잔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라비카 대부분은 새 기준을 충족하지만 하이브리드나 로부스타 유전자가 포함된 품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식약처의 디카페인 표시 기준 강화는 일선 카페나 로스터리보다는 대규모 프랜차이즈나 생두 수입 유통사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카페나 로스터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사가 제공하는 디카페인 인증 정보를 믿고 생두를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디카페인 생두가 원재료의 이력이나 배치별 카페인 처리 측정 보고서 없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체계화 수준이 낮은 일부 디카페인 처리 공장에서는 공정 조건이 미흡하여 기준치 이상의 잔류 카페인이 남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즉 단순히 95%의 제거율을 주장해도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내년부터 강화되는 잔류 카페인 0.1% 이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두 수입사가 공급받는 디카페인 생두의 품질과 제거 효율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확인과 보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대규모 공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디카페인 처리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시각처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는 소비자에게 직접 표시 광고를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나 국내 원료를 공급한 수입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별 카페가 이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법적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적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 강화가 소비자들이 디카페인인데도 카페인이 꽤 남아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디카페인 커피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부분인데 디카페인 커피도 샷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의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커피 익스플로러였습니다.